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뭡니까? 노인의 도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녁에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반, 강아지 반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더 올라야 한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집값 폭등이 이끈 출생률 급락, 그러니까 집값이 뛰면서 출생률이 급락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출산율의 하락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표영호TV가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분 만에 10,000명이 넘게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 1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2번 교육비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비혼, 3번 불안한 미래로 인한 결혼 포기, 1, 2번의 복합적인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물론 1, 2번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분들이 76%를 차지했고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합치면요, 한 91% 정도 되는 분들이 주거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돈을 모으는 이유,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두 번째가 결혼을 위해서, 세 번째가 자녀 교육, 그리고 네 번째가 노후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리고 2, 3번은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결혼과 자녀 교육, 자녀를 안 낳으면 그만이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이 댓글들 꼬박꼬박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집값 상승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집값이 급등하는 시점과 합계 출산율이 급락하는 이 시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급등기에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볼 때 저출산이다 라고 하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미만을 저출산이다 라고 합니다. 남녀 둘이 만나서 둘을 낳으면 이게 인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명이니까 둘이 만나서 둘을 낳고 0.1명을 더 낳아도 이걸 저출산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둘이 만나서 한 명을 낳으면 인구가 50년 뒤에는 대략적으로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7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명대의 출산율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하락은 201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에 1.24명을 찍고 2016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2018년 집값 폭등기 때부터 0.98명대로 떨어지더니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부동산 폭등기 때 세계 유일의 출산율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요, 한 해 6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전쟁 때보다도 낮은 한 해 24만 명 정도가 태어나죠. 2018년 이전부터 하락했지만 본격적으로 2018년 이후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 분위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년, 21년엔 가장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 여기서 진짜로 올라온 것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0.59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뭡니까? 노인의 도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녁에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반, 강아지 반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더 올라야 한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알 수 있는 주택구매지수 PIR이 있습니다. 이 PIR이 10인 시절에도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낳기가 겁난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PI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8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거 정말 미친 겁니다. 몇 년 전에 초저금리 시절에 아파트값 끌어올리지 말고 출산율을 끌어올렸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진작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야 했는데요. 그나마 덜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부양정책,
그리고 또 수도권에 일자리로 몰리는 인구 쏠림 현상 때문에 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마냥 예전처럼 미친 듯이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서울의 사람들이 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요, 분담금을 한 5억에서 7억 정도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없다. 이대로 그냥 계속 나 살 거야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집값을 그 어르신들이 띄운 게 아닙니다. 그냥 쌀 때 들어와서 몇십 년 살다 보니 어느새 집값이 30억, 40억, 뭐 부르는 대로 50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비싼 분담금을 척척 내는 분들만 강남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집값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가 금리 상승이 1차적 요인이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저는 비싼 분양가와 집값이라고 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의 집값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하락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살짝 오르고 살짝 내리고 한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립니다. 강남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비싼 그 아파트를 받아줄 젊은이들이 한계에 찼습니다. 게다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도 이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자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경제는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이라고 마냥 이게 오르겠습니까? 자, 저출생 대책으로 그동안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저출생 시대로 진입한 한국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 인구, 우리나라는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 배출로 인해서 세계적인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로 길러져야 할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는요,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이 세종대왕처럼 역사에 칭송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출산율을 올리려고 뭘 준다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그냥 두면서 뭘 준다 라고 하면 그게 포퓰리즘이지 뭡니까? 결국 나라 곳간 내어주고 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늘려주지 말고요, 집값 끌어내려 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겁니다. 대출 늘려줘봤자 평생 일해서 갚지도 못할 그 빚만 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쓰면 손해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에 가전 렌탈 쪽에 독보적인 1위 아정당이라는 곳이 있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해 주니까 지금 해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집값 급등기에 뚝 떨어진 출산율 0.78명. 아마 이 통계도 다시 통계를 잡으면 0.78명보다도 더 낮아질 것입니다. 출생률을 끌어내린 폭등한 집값, 반대로 그래서 그 줄어든 인구가 결국 집값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한간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서울은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저는 인구가 줄면 결국 서울 강남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시적으로 제 의견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자도요, 이 중산층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그 부자들이 부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도 무너집니다. 소위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을 해서 비싸게 분양해서 또는 뭐 나만 돈 벌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요,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요, 그들이 이뤘던 그 부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를 표현하자면 제가 볼 때는 호리병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은 아주 적고 중산층이 많이 무너진, 물가에 무너지고 집값에 무너진, 이 무너진 중간 부분은 아주 가늘고, 또 밑부분, 이 서민층은 굉장히 두툼한 모양의 호리병 모양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산층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근하면 투잡을 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진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비싼 집값을 받쳐줄 예비 빚쟁이들도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은 이상하게 오르고, 또 내리려고 발버둥 쳐도 이걸 못 내려가게 잡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한 30% 정도의 하락한 아파트들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쏟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급매로 나오면, 또 입지가 좋다면 매수를 준비하시는 것도 여러분 좋은 포지션의 전략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표영호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표영호TV를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구독은 안 누르시고 낼름 또 다른 거 찾아 막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독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재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